여기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도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그러면 닿을 때 사는 겁니까?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이 조금 잘 보이게 진하게 할까요? 이동평균선이 네. 가격의 종가 기준 평균 가격이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분홍색이 네. 5일 이동평균선이고 11선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거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 동안 이렇게 5일 동안 요 가격의 종가를 합친 평균 가격인 거죠. 네네. 그리고 10일은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선은 최근에 요런 10일 동안 주가 종가를 다 더해서 이제 10으로 나눈 가격을 이렇게 선으로 이은 거예요. 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완전히 평균 단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5일 동안 사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가격대가 대충 요 정도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평균 단가는 아니지만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일도 마찬가지로 최근 10일 동안 매도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앞서서 눌림목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대기 매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놓쳤어요. 네네. 내가 주가는 막 올라가고 있어. 네네. 나는 이게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네.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올라가느라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5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그 의미는 최근에 5일 동안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게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들 많이 보는 2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한 달짜리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도했던 평균적인 단가로 유추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그게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지선 라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있을 때 주가보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매도했던 사람들이 가격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가가 그거보다 아래에 있다면은 최근에 매도했던 사람들이 다 손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그 평균 가격대로 올라가면은 최근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심리로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디어 지금 뭐 마이너스 5% 정도 있었는데 본전에 왔네? 그럼 대부분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 부근에 가면은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그 부분에 맞고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그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와 심리들을 같이 투영시켜서 만든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이동평균선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되나요? 네네. 좀 많이 어려워질까 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네. 이게 또 여기에서 그러면은 네네. 이동평균선 그래 그거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네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그러면 닿을 때 사는 겁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런 매매를 할 때 좀 단순하게 그렇게 또 시장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수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아까 본 차트랑 예시를 드리자면 네. 자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요 분홍색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날 캔들이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요렇게 5개 캔들, 이렇게 5개 캔들의 평균 요 가격인데 네. 이제는 요렇게 5개로 요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하나가 없어지고 네.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네. 평균 가격이 네. 여기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 계산식 가능하고 뭐 이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조건 검색식이나 아니면 뭐 분봉상에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미리 알 수 있는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약에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럼 내일의 가격이 내일의 이동평균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만한 가격이 어디인가를 미리 한 수 앞을 바라보고 나는 좀 더 빨리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미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다음날 5일선이 여기까지 온다고 만약에 계산이 됐을 때 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요 가격대가 또는 요 밑꼬리가 매수 타점이 되잖아요. 왜냐면 내일이 되면 5일선 자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날 어떻게 보면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요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5일선 매매한다고 했을 때 여기 닿을 때 사야지 기다리다가 매수를 못하고 차트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닿은 것처럼 보이고 되거든요. 막상 이렇게 타다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닿은 것처럼 보이죠. 네네. 이렇게 닿은 것처럼 막상 여기서 닿은 것처럼 보여. 그럼 이거 보고 닿을 때 올라가네. 그러면은 닿을 때 사야지. 근데 현실은 그 전에 미리 이렇게 한 수, 두 수 앞을 보는 분들이 미리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왜 같이 다 조합이 돼야 되냐면은 이동평균선까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래량, 네. 재료 네.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게 이렇게 맞춰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미리 한 수 앞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일선을 깼잖아요. 그렇죠. 분홍색이 5일선인데 네. 그럼 이 다음은 11선이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10일 동안 매수 매도 했던 사람들의 얼추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여기서 며칠만 유지가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요 가격대에 조금 더 빨리 그럼 그 디테일한 타점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더 한 수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빨리 매수를 한다면은 뭐 닿기 전에 요런 구간이 되겠죠? 요런 구간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참 밑에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나라고 갸우뚱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 반등이 나오고 나면 어떻죠? 굉장히 닿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네네. 11선 부근까지 닿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 전으로 돌아가면은 닿은 것 같이 안 보이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런 구간이 물론 이것만 보고 매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적용하면은 의미가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차트가 막 1년에 방대한 차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긴 차트. 네. 근데 이동평균선이 정말 잘 적용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동평균선이 보면은 부채처럼 착 이제 펴져요. 한마디로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격이 벌어진다고. 그렇죠. 뭐 5일선, 11선, 21선, 네. 61선, 121선이 쫙 네. 벌어진다. 네. 그렇죠. 이격이 네. 퍼지고 요럴 때 요런 기술적 지표들이 잘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막 요런 구간 있잖아요. 역배열 나오는 구간. 네, 역배열도 역배열인데 네. 뭔가 이렇게 이격이 굉장히 막 확 커지지 않았을 때 보면은 많이 좁혀졌을 때요. 네, 보면은 뭐 요런 구간 보면은 네. 뭐 5일선, 11선, 21선이 막 다 붙어 있고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런 구간에서 막 이동평균선을 막 적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들을 이제 백테스트를 해봐요. 네네. 만약에 퀀트베이스로 만약에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런 걸 딱 해보면은 이 전체 구간을 가지고 딱 검증을 해보면은 유의미한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요런 차트 흐름들에서 또 이 골든 크로스니 아니면은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니 이런 네네. 것들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만약에 검증을 해봤을 때 만약에 1년이란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네. 사실상 이동평균선 지지가 제대로 맞아 떨어질 때는 요 구간밖에 없고 사실상 요 구간은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을,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한 20%만 맞고 나머지 80%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확률을 봤을 때는 네. 이동평균선 매매 순 엉터리다. 골든 크로스 순 엉터리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전체를 보고 그냥 검증을 백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시면은 이런 기술적 지표에 완전히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런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간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관심이 없을 때는 기술적 지표든 모든 주 지표든 다 맞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1년 중에 말 그대로 20%, 30% 이 구간에만 맞을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말 그대로 종목은 많으니까 네네. 내가 정말 확률을 높게 접근할 수 있는 요 구간들이 나올 때만 그 종목들만 이제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네네. 나머지 10개월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는 뭐 들쭉날쭉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이쪽 섹터로 갔을 때는 자율주행 갔을 때는 요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와주고, 뭐 그전에는 요렇게 재미없을 때 뭐가 갔냐면은 말 그대로 뭐 메타버스 NFT가 굉장히 시세가 좋게 나왔고, 만약에 또 거의 많이 오르고 났을 때는 지금 또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뭐 로봇주들이 또 오르기 시작했고, 네네. 계속 그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테마군들을 만들고, 차트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들을 적용을 해도 되는 구간들을 만들어주거든요. 시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에서만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보고 검증하다 보면은 아예 그 의미 있는 그 샘플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도 만약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확률을 직접 다 구해보고 어떤 구간에서 맞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확실히 확률이 높게 나오더라. 내가 원래 보던 거래량이든 이동평균선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들을 다 하나씩 왜 그런지 필터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방대하게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나만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축적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나만의 단단한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칙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비중을 일정하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뭐 동전 던지기가 이제 정확하게 50%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번만 던지면은 뭐 앞면이 뭐 8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100번에서 1000번 반복을 하면은 거의 50%에 정확하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수의 법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안다면은 1년 동안에 2달만 나온다. 만약에 그랬을 때 막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당연히 매일같이 매주 찾을 수는 있고, 거기에서만 일정하게 욕심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승률이 80%다. 그럼 80%에 계속 10%의 비중이든 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비중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뭐 20%의 확률로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같은 비중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승률 80%가 된다면은 그냥 돈이 계속 조금씩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좀 확률로 퀀트 베이스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내가 기계적으로 매매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도 좀 뭔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박, 막 그렇게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좀 괜찮게 좀 하나의 정말 중요하게 물론 전업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해치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